그래서 처음 특강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정연원 용사님께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많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원 영사입니다. 영원으로 나왔는데요. 연원 영사고요.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찰 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우리 재국민 보호, 사건 사고 업무를 주로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손현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지역 한인 회장님들 이렇게 제가 온라인 통해서는 많이들 제가 소통을 했었는데 얼굴 직접 뵈는 건 처음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요.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 형태로 체류 신분이 없는 형태로 지금 미국 땅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분들, 우리 국민들 대상의 어떤 그 데포테이션 절차라든가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조지아주가 타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요. 왜 많은지,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관할 지역에 관할이 6개입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테네시 6개 주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주보다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왜냐면 한 6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관할 지역에는 지역경찰, 원칙적으로 이민법 관련해서는 지역경찰이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연방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연방기관과 지역경찰 간의 MOA 형태로 해서 287G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귀넷 카운티 셰리프하고 이미그레이션하고 MOA를 맺어서 이미그레이션의 역할을 지역경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저희 관할 지역에 테네시에는 없고요. 저희 관할, 그러니까 미국의 총 16개 주에 37개 지역경찰하고 MOA가 맺어져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거 MOA를 맺겠다고 지금 선언한 곳이 밀워키거든요. 그래서 밀워키에서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셰리프가 얘기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계세요. 왜 안 되냐 하고 뭐 데모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테네시를 제외한 5개 주에 15개 카운티가 하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37개인데 거의 반 정도 되죠. 그 중에 우리 조지아에는 대표적으로 비넷 카운티, 캅 카운티, 그 다음에 웨스트필드 카운티, 홀 카운티 4개입니다. 특히 뭐 비넷이나 캅은 우리 농부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환이 시청을 운전하시다가 스피딩으로 스탑이 됩니다. 경찰한테. 운전면허 좀 보여주세요. 없죠. 언다큐먼트니까요. 체포합니다. 비넷 카운티 제일로 모시고 가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87G라는 것에 의해서 비넷 카운티 셰리프 제일에서는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리걸이다. 이미그레이션에 연락합니다. 이 사람 일리걸인데요? 신병 데리고 가죠. 이미그레이션 절차를 안 나죠. 데포테이션 오다 받으면 한국으로 추방되는 절차예요. 또 하나, 도라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이건 제가 YTN하고도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뒷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이분은 뭐를 갖고 계셨냐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 우리 조지아텍 같은 데 보면 500불 받으면 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가 떠요. 제가 작년에 그 광고를 보고 커스터미 척에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5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신분을 밝히고 광고를 바로 내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그냥 티켓팅 받고 끝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경찰관이 일을 잘했는지 뭐가 귀신이 씌었는지 위조된 걸 발견한 거예요. 또 체포하죠. 어디로 갑니까? 비네카운티 제일로 가죠. 뭐 한다고요? 스테이러스 조사하죠. 언다큐먼티드죠. 아이스 넘어가시죠. 자, 음주운전 하셨어요. 음주운전 하신 후에 컨빅션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프로베이션 받으셨어요. 집행유예로. 자,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경찰서에 처음 입건될 당시부터 지문을 뜹니다. 어떤 범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지역경찰에서 뜬 핑거프린트는 FBI로 가요. FBI에서는 아이스하고 필요한 중앙수사기관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아이스에서 계속해서 추적해요. 이 사람 상태를. 컨빅션 됐네. 프로베이션이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네. 집 앞에 가서 기다려요. 잡아와요. 데포테이션 해요. 어거사에서 그런 경우 하나 있었고 잔스픽스 하시는 분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제가 접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동포 언론을 통해서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범죄건 테러건 위험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체류 신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미국 정부에 텍스 내고 있고. 자, 그러면 이 287G를 왜 하느냐? 지역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찰은 범죄 예방해라. 범죄 예방하고 범죄 발생하면 가서 수사해라.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죠. 왜 이민법 단속을 니들이 하냐. 이 사람들은 왜 하냐면 첫 번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들 해요.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산 절감이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람들 구금하고 있으면 돈을 받거든요. MOA가 체결 안 돼 있으면 카운티 정부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 두 번째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들 해요. 비네 카운티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287G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3만 건이 좀 넘어요. 3만 건이 좀 넘는데 단순 교통 위반 사안으로 체포된 것이 한 28%, 2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조그만 사소한 법규 위반이 체류 신분 때문에 결국은 데포테이션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들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걔네 셰리프 근무하는 캡틴들하고 제가 저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287G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뭐 이미그레이션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강화된 게 아니다. 통상적인 단속 활동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뭐 저는 그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부시 정부 때 에스컴이라고 Secure Community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스에서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러니까 컨빅션을 받지 않았죠. 우리가 컨빅션을 받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는 거잖아요. 판사가 당신 죄 있다. 몇 년 가서 살아라. 이런 컨빅션 받기 전까지는 이너센트한 거잖아요. 에스컴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데포테이션을 했었어요. 아이스에서. 부시 정부 때요.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에스컴을 없앱니다. 뭘 만드냐면 PEP라는 걸 만들어요. Priority Enforcement Program이라고 추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테러 분자, 뭐 felony, 중범죄자.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 PEP를 또다시 폐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이 컨빅션을 받지 않아도 아이스가 누구든지 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포테이션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민자, 뭐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예방입니다. 불법 체류자분들 저한테 전화 오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단 예외 없는 규칙 없잖아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운전을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운전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길거리를 보행하시더라도 침도 뱉지 마세요. 운전하시더라도 스탑 사인이나 꼭 지키세요. 그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정명원 영사 당신 앞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없어요. 도와드릴 건 없어요. 단 제가 그 6분은 가서 다 만나 뵀어요. 어빈 디텍션 센터도 갔고 시리고 아틀란타 제일도장 갔었고 가서 다 만나는 봬요. 만나 뵈고 우리 권호석 위원장님 가시나요? 계시지만 뭐 이민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도 펜딩하고 있는 걸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데포테이션 오더를 취소하고 미국에 남는 방법은 사실상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조지아는 정말 제가 취소된 경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만나 뵙고 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왕 데포테이션 될 거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스 레저널 브랜치가 여기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 만나서 좀 빨리 좀 보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분 입장을 충분히 항변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런 인도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 배우자, 아이 셋 다 시민권자예요. 이분은 일리걸 엔트리 하셨어요. 캐나다 국경에서 들어와서 남편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세요. 아이가 늦잠을 잤대요.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서클에서 스탑 사인 안 지킨 겁니다. 잡혔어요. 폴 카운티입니다. 게이츠빌. 엉엉 우세요. 제가 찾아가서.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다. 안 하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이민 관련해서 법안이 하원에서 뭐 캠퍼스 캘리도 있지만 두 가지가 통과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 학생을 보호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중단. 요거는 그저께 가버너 딜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고 두 번째는 HB452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에어리언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연방정부에 의해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GBI를 통해서 또 지역 셰리프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이 법안을 최초에 발의한 그 의원의 의도는 주위 분들한테 알리겠다는 거죠. 당신들 주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섹스 오펜더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FBI 보고 있고 아이스 다 보고 있어요. 그 정보 GBI하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조지아 수사국하고. 그럼 조지아 수사국은 자기네 홈페이지에 22시간, 아니 12시간 이내에 포스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정보는 셰리프 연합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가버너들이 사인은 안 했어요. 일부 인권단체에서 지금 사인하지 말라라는 전화도 하고 프레셔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사안도 저희가 좀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역 한인 회장님들이시니까 주위에 이런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체포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단체 카톡방을 다 만들어 놨는데 주별로 혹시라도 회장님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안 돼 있으면 우리 저기 멤피스 같은 경우는 전임 회장님께서 임 회장님을 우리 단체방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회장님 왜 나가게 하셨어요? 계속 계시지 그죠?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한번 드렸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임 회장님들 저희 단톡방에 계속해서 좀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미 국무부 업무 매뉴얼에 보면 mandatory notification country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이 체포됐을 때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제가 본부에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향후 길게 볼 때는 mandatory notification이 돼야 된다. 우리가 미국이 지금 대있는 데가 55개 국가예요. 오스니아도 있고 뭐 이래요. 이름 처음 듣는 국가도 있어요. 그건 제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마 미국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맨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잡힌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당신 영사 접견 원하니? 영상 안에 당신 체포된 거 알려줄까? 근데 랭귀지 없었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노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15개 시행하고 있는 그 카운티 셰리프 디파트먼트에다가 보내줬어요. 한국말로 써있는 국무부에 보면 한국말로 영사고지를 하는 그 매뉴얼상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제 명의로 레터를 써서 보내줬어요. 제가 보냈어요. 우리 국민 체포되면 한국말로 꼭 보여주라고. 그러면 제가 일단 최대한 가서 만나 뵐 거고요. 필요한 게 뭔지 또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 좀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자문부에서 제가 충분히 어드바이스 해드릴 거예요. 근데 데포테이션 되는 거를 막는다? 이거는 어느 누가 해도 사실상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지역 회장님들 첫 번째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불법 체류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면 제 연락처를 주세요. 제 연락처를 하나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하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에 체포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영사관에 전화를 하라. 영사관에. 제가 뭐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재국민 보호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거고요. 제 전화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404예요. 404에 205에 2148입니다. 404-205-2148이고요. 제 이름은 정연원 영사입니다. 네. 404 뒤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저장하시면 카톡도 뜰 겁니다. 카톡 뜰 거고 하여튼 앞으로 뭐 소통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때때로는 뭐 혼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낯익은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정한성 검사님이라고,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풀턴 카운티의 그 검찰청의 검사님으로 계세요. 우리 한분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정한성 검사님이시고요. 뭐 잠깐 말씀하실까요? 네. 저희 우리 검사님들이 여기에 꽤 계세요. 비넥 카운티에도 계시고, 우리 풀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 주에도 있고요. 시니어 아틀란타도 있고요. 검사님들이 좀 계시고, 우리 한의경찰관도 많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또 궁금한 건 우리 정한성 검사나 뭐 다른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풀턴에 마지스트레이트 하시는 분이 있고, 두루스 시판사 하시는 이판사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렇게 좋은 네트워킹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저한테 부여해준 프리빌리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권 중에. 제가 누구든지 가서 편하게 좀 만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발로 뛰는 명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한국에서 비자가 오면 프리 비자가 되고 미국에 들어오는 분들의 우리가 많이 다양하겠습니다. 지금의 비자 우리가 절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인사회는 우리처럼 생긴 사람이 우리 한인사회는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 전부가 교포냐 또는 한국 사람이냐 한국 시민이냐를 구분을 못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그 좋은 풍문이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나쁜 이미지가 나쁜 일들이 한인 사회에서 많이 생겨서 알려지면 밖에 알려지면은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비자 프리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한인들이 들어오는데 휴먼 트래피킹, 그 인신매매 쪽으로 마사지 팔러가 늘어나고 각 지역 사회에서 인신매매로 한인들이 얼굴이 TV에 나오는 일이 자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그 정부에서 비자 패스포트를 낼 때 그런 그 범죄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예 그 비자가 패스포트이 안 나오거나 무슨 제한을 두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은 결국 그 범죄가 결국 미국 와서까지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교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우리 그 평판을 나쁘게 만드니까 이런 걸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떻게 그 한국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범죄로 인해서 일정 기간 복역을 하거나 데포테이션 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제한이 있습니다. 3년, 5년. 여권을 안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오세요. 예를 들자면 그 여권은 위조 여권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저희 나라에서는 3년이나 5년 해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는 그런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 제도는 있어요. 있긴 있고 회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본국에 또 보고할 건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